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3단원 법을 지키면 공익을 증진할 수 있을까? 마지막 수업 내용인데요.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81쪽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81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준법, 즉 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공익,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어요. 여러분 모두 기억이 나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 구체적으로 어떤 공공의 이익이 발전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교과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1쪽입니다. 첫 번째 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준법을 통해서요,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법은 타인과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법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가 있고요. 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이 법이라는 것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차와 교통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경찰에게 선생님이 죄가 없음을 밝힐 수가 있겠죠. 어떻게 밝힐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요즘에는 블랙박스가 이 모든 운전 내용을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법을 잘 지켰다는 그 증거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사례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 그 이상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5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 줄 쳐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준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 도로가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겠죠. 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선생님이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갔을 때 어떤 나라가 거의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가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신호등을 보고 도로를 건너면 바보예요. 그러니까 눈치껏 차를 피해서 잘 비켜서 빨리 길을 건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신호등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이렇게 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성원 간의 갈등을 법과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하게 한다든지 혹은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에요. 그리고 준법은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 누군가 법을 어기고요,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를 한다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정의롭지 않은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모두는 법을 지킬 때 누구나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의로운 국가, 즉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정말 똑같이 동일하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법을 잘 지켜야 할 거예요. 선생님이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사건과 관련된 영상을 한 편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한 편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영상을 모두 잘 시청을 하셨나요? 영상을 보면 잘 알겠지만 어떤 학교에 선생님이
그리고 그 학교의 쌍둥이 자매가 같은 학교에서 지내고 있었다고 해요. 모든 정황은 이 쌍둥이 자매가 몰래 시험지를 빼돌려서 공부를 해서 1등을 했다라고 법적으로 지금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의심할 법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 쌍둥이 자매와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우리 비룡중학교에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비룡중학교에 선생님의 그 딸이 만약에 이 학교 중학교 2학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몰래 도덕 시험지를 그 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매번 도덕 시험에 100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도덕 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다른 친구들은 굉장히 억울하겠죠. 이런 상황을 여러분 공평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공평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법에 위반되지 않고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정의로운 대우를 받는,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는요, 다음 단원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준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준법은요, 공익을 증진하는 일이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터전을 만드는 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지켜야 되는 의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PPT를 통해서 방금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준법을 통해서 우리가 넓혀나갈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81쪽에서 한번 정리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이 내용이 정리가 되었으면 교과서 81쪽의 아랫부분에 청소년 근로와 관련된 법률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을 확인하세요. 시간당 5,000원에 합시다. 안 돼요. 최저임금이라도 주세요. 일하다 다친 거라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법적으로요,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은요,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 15세 이상이라고 하면은요, 적어보도록 할게요. 만 15세 이상. 여러분들 중에서 생일이 지난 친구들은 이제 만 14세입니다. 근데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친구들은 만 13세예요. 여러분이 보통 일반적으로 15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 나이는 생일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 15세 이상이라고 하면은요, 지금 보통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자, 이 친구들이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법적 근로 시간이 준수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는 일정 수준의 시간을 넘어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선생님이 알기로는 최저임금이요. 지금 약 8,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1시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그러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해시설에서는, 유해한 업소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술집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부모님이 동의를 해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법률이 있어요.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을 위한 법적인 법률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법을 정해놓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법이 없다면 어떤 피해를 입을 수가 있을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돈을 많이 주고 싶을까요? 돈을 최소한 주고 싶을까요? 그죠? 돈을 아주 조금만 주고 싶겠죠.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적게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다가 튀김을 튀기다가 튀김에 데웠습니다.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법에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이 치료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장님이 모르는 아이예요 라고 한다면 이 화상을 입은 피해를 여러분들이 치료비를 받을 수도 없겠죠. 즉 여러분, 이렇게 법을 만든 이유는요, 모두 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죠. 우선 첫 번째로는요, 청소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억울하게 청소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나쁜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이 가장 큰 이유겠죠. 만 15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는요, 혹시나 부모가 아이를 이용을 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아이를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은 법적으로 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겠죠? 자, 모든 법은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청소년 근로기준법도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교과서 82쪽으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우리 이 단원의 가장 중요한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시민불복종이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시민불복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회에는요,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법, 저런 법 등이 있죠. 앞서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법이라는 것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법을 지키는 것은 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의무다라고요. 근데 여러분, 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요. 이 법이라는 게 문제가 많은 법이에요. 이게 시민을 보호해주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을 해치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법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시민을 보호하지 않는 법은 지킬 의무가 있을까? 자, 과연 의무가 있을까요? 정답은 지킬 의무가 없다입니다. 즉, 법 그 자체가 시민을 보호하지 않고 시민을 해치는 법이라면요, 그것을 시민이 불복종,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PPT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공익을 해치는 법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우선은 개정을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상한 법이 있다면 그걸 바꿀 수 있어요. 법을 바꾸는 곳은 어딜까요?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우리가 개정이라는 것, 그러니까 법을 바꾸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개정을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정을 통해서 법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으나 법이 잘 바꾸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 그 법을 보이콧해야겠죠. 시민 불복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는 법을 정당한 방법에 따라서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으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시민 불복종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시험에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불복종과 관련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